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의석 씨는 일할 때 어떤 영상을 틀어놔요? 약간 옛날 사람인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 일할 때 영상을 틀어놓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요, 일할 때 이 배경음악 대신에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놓는다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뭐랄까, 너무 적막하면 오히려 집중이 되지 않으니까 적당한 사람 소리가 작게라도 들리는 게 좋다고요. 사람은 모두 조금씩은 외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일할 때조차 적당한 그 방해, 약간의 소음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나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걸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저 함께 외로워하고 나란히 쓸쓸해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를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토요일 저녁에 라디오 커뮤니티 CP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의석 다니엘 빠다니엘 PD입니다. 자, 가장 보통의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어요. 매주 다양한 분야의 이웃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매달 첫 주에는 청소년 혹은 어린이와 관련된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심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의 마블 특공대를 모셔보았습니다. 특공대죠? 그래서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한 분씩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곡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은빈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블 특공대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생인 전민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블 특공대에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생 김은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안은빈 복지사님, 그리고 전민규 학생, 그리고 김은별 학생, 이렇게 세 분이 마블 특공대를 대표해서 여기 와주셨는데요. 이 마블 하면은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 영웅들이 떠오르는 이름이거든요. 이 마블 특공대가 어떤 이름인지도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 마약 블로킹의 줄임말로 마약 할 때 마랑 블로킹 할 때 불 해서 마블 특공대라고 지었습니다. 마약을 그럼 블로킹하는 특공대인 건가요? 네, 미리 예방하고 차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이름에 그냥 마약을 예방하는 특공대라고 이미 드러나 있는 그런 단체인데 언제 어떻게 결성이 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의 또래 친구들이나 요즘 성인보다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보이잖아요, 사회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하다가 주변 센터나 복지관에서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이런 약간 예방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의 그 방향 자체가 뭐 보통은 선생님이 얘들아 한번 해볼까라고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먼저 해보고 싶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느 쪽에서 먼저 시작된 그 움직임인지도 궁금한데요. 어느 쪽에서 먼저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뭐 이렇게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뭐 몇백만 원 잃었다더라. 그런 거를 이제 애들끼리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제 대화가 나오기도 하고, 저도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사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복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그런 게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그냥 같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하자 해보자라고 제안하기보다는. 그러면 그냥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어서 한번 해볼까가 딱 그냥 공론화가 되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시작된 단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이야기해주신 우리 김은별 학생은 그럼 고등학생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네, 그 친구들 또래 친구들이 그렇게 이렇게 중독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마약이나 온라인 도박보다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과의존이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 과의존이라 하면 그냥 손에서 스마트폰을 떼놓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를 의존하길래 과의존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막 불러요? 그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보통 폰을 사용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폰 사용하다가 걸려서 불려나간 친구들도 한 명이 아니라 10명 돼가지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좀 그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할 일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학교에서 그럼 굉장히 수업을 진행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 과의존이 가장 우리가 접하기가 쉬운 중독의 일종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그것으로 게임을 한다든지 도박에 중독된다든지 여러 가지 통로로 이제 흘러갈 수 있게 맞아요. 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마블 특공대 마약 블로킹을 한다라고 해서 나온 그 이름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저희 마블 특공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제 뭐 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특정한 날 휴일 같은 날에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원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이게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니까 네. 메타버스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게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중독 관련 이제 그런 예방하는 포스터를 그린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좀 알리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활동들을 하려면 시간을 또 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사회복지사님 우리 은빈 복지사님이야 원래 하는 일이 그것이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쳐도 우리 학생인 전민규 학생이나 김은별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업도 있고 내 시간을 일부러 또 빼가지고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동기가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맨 처음에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러듯이 봉사 시간 사실 얻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던 건데 시작은 그러였죠. 네, 시작은.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온라인 도박을 하는 애들이 극소수였거든요. 흔히 막 옛날에 막 좀 노는 애들이나 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보니까 제가 최근 통계를 확인해 봤는데 평생 한 4% 정도 경험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은 한 15만 명 정도가 경험을 해봤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청소년 중에서도요? 작년에 비해서 이게 2배 정도 작년 이제 2025년 기준인데 네. 2024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가 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막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각성들을 보게 되니까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근데 저는 아직 약간 아저씨가 돼가지고 요즘 친구들이 어느 경로로 해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이렇게 도박을 할 수 있는지 그 돈이 그렇게 많나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그런 도박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빠지게 되거나 중독이 될 수 있습니까? 도박 경험자의 80% 정도가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이제 요즘 광고들 보면요, 직접 사용자들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시나요? 광고도 옛날처럼 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광고를 직접 플레이를 해야 광고가 끝나요. 그 약간 체험판처럼. 네네. 네네. 그런 광고들도 요즘 많기 때문에 뭐 마약류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한 6%에서 7% 정도는 광고를 청소년들이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요즘은 SNS나 광고를 통한 접근이 되게 쉽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접근은 쉬운데 그것을 이제 또 플레이를 하거나 뭔가 마약을 접하게 되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돈이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근데 처음에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돈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원래 도박 중독은 되게 소액으로부터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돈은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돈은 어떻게든 빌리려면 빌리고 요즘은 또 차라리 거기에서 대출을 또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이트나 그런 데서. 그러니까 돈은 사실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 전민규 학생, 대학생으로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김은별 학생은 이제 고등학생이시잖아요. 우리 고등학생 또래 친구들도 방금 말한 그런 뭐 체험판 게임으로 시작해가지고 정말 큰 돈을 잃게 되는 그런 사례도 친구들 중에 있었습니까? 제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밖에 없어서 그런지 아직 보지는 못했고 다행이네요. 네. 근데
약간 약물 중독 같은 친구들은 많이 봤었어요. 오, 그럼 어떤 약물을 주로 중독을 갖게 돼요? 이제 마약 같은 것 말고 일본의 감기약 같은 게 한 번에 복용하면 되게 몽롱해지나요? 네, 몽롱하고 환각 같은 게 보이거든요. 아, 근데 그런 거를 이제 SNS가 요즘 되게 발달했잖아요. 네. 그래서 트위터라는 이제 플랫폼에서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대리 구매나 전자담배 그런 것도 이제 대리 구매가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독돼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어떤 인식을 더 이상 안 돼, 뭐 그만하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 가지고 두 학생이 그리고 복지사님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벌인다라는 네. 것이 우리 마블 특공대가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캠페인은 아까 뭐 메타버스도 하고 뭐 이렇게 알려주고 뭐 한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일단은 마약의 위험성이라든가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이제 포스터나 그런 걸로 이제 펼쳐놓고 같이 저희 키링 같은 것도 막 나눠주거든요. 아, 굿즈를 나눠줘요? 네, 굿즈 같은 거 나눠주면서 혹시 여기 게임 같은 것도 있고 한번 해보고 나서 그 주변 친구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남겨볼래? 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친구들이 그 남겨놓은 그 글들 있죠, 메모장에. 네네네. 그것들 이제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전시해 놓고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근데 보통은 저만 해도 이렇게 길 가다가 뭐 스티커 한번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잘 안 붙이고 막 이렇게 쌩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활동들을 할 때 반응이 늘 내가 원하던 반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습니까? 네, 그렇죠. 보통은 약간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쓱 보시고 그냥 가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신데, 근데 보통 아이와 함께 오신 어른들은 되게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또 엄마가 야 너 이거 봐야 돼. 이거 한번 봐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끼리도 그게 이제 게임처럼 메타버스가 OX 퀴즈, 그러니까 중독과 관련된 OX 퀴즈 그런 걸로 저희가 이렇게 구현을 아이들이 좀 관심 갖게 했거든요. 그리고 키링 같은 것도 좀 귀엽게 캐릭터로 만들어서 참여하면 나눠준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시하는 그 그림 같은 것도 좀 귀엽기도 하고 좀 관심 가질 만한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가지고 저희 회원들이 직접 다 그린 거거든요. 네. 그런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좀 관심 갖거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중독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그 학교에서도 되게 예방 교육이나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하는 교육 외에 이렇게 인천 가톨릭 사회복지에서 운영하는 신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의 마블 특공대 활동, 장점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학교 수업에서 하는 그 중독 예방 교육이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냥 시작부터 듣기 싫을 가능성이 좀 높죠. 그렇죠. 네. 그냥 그렇죠. 일방적인 그런 네. 것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알지만 그 열심히 하시고 그 교육이 이제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 내가 담배를 피는 아이인데 거기에서 그냥 담배 피지 마라라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반항심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래 멘토링 효과가 이제 그런 면이 저희의 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대학생 활동가를 대표해서 전민규 학생이 나오셨고 또 고등학생 활동가를 대표해서 김인별 학생이 나오셨는데 그럼 또래 효과가 있으려면 좀 중독에 깊이 빠졌다가 빠져나온 그런 활동가님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케이스도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복지관에서 그런 친구들을 몇 명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고 근데 그 친구들은 다행히 그 중독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조금 그래도 잘 지내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영상을 좀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좋은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영상을 저희가 또 찍은 게 있어요. 그런 영상물도 만드는 활동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캠페인 때 많이 활용을 하는데 부분도 많이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그 영상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저희 복지관 그 유튜브 채널이 심포니 TV라고. 심포니 TV요? 네, 심포니 TV라고. 네. 나름 구독자가 네. 600이었나? 네네. 상당히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걸로. 네, 있는데 네. 나름 또 이렇게 저희가 활발하게 영상을 또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아주 좀 업로드된 게 있어서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심포니 TV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검색을 해보셔서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양한 이미 중독에 빠졌다가 한번 나와서 너희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친구들의 어떤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접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토요일 저녁에 라디오 커뮤니티 이웃집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인천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심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의 마블 특공대 마약 블로킹 특공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약과 도박 같은 것들을 한번 빠지면 정말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건데 맞아요. 참 이게 어린 우리 학생 친구들이 너무 접하기 쉽게 됐다는 것 자체가 참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른들이 참 반성할 것이 많은데요. 이 친구들이 이미 어쨌든 접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안 접하게 하려면 결국 자신의 자제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를 자제력이라고 하면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사실 접하는 거 자체를 어떻게 청소년들이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는 최소한의 경각심을 주는 거고, 사실 좀 더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정부나 사회에서 미리 진작에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공론화가 되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성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또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텐데 혹시 마블 특공대에서도 그런 뭔가 이걸 진짜 근원적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천시에서 열린 정책 제안 대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제안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직접 참여하셨나요? 저는 일정상 참여는 못했었고 네. 여기는 민규 선생님이랑 네. 그리고 다른 회원 세 분이서 나가서 네. 좋은 성과를 얻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전민규 학생께 좀 더 이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이 얘기 안 하고 또 은별 학생이 얘기하고 약간 슬쩍 이렇게 계신데요. 너무 지분을 많이 차지해서 그러니까, 방송 지분을 맞아요. 많이 차지해서 살짝 이렇게 해준 것 같은데. 네. 이 정책 제안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다른 정책 어떤 입안자 우리 행정가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PT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렇게 맞아요. 해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하면 거기서 하면서 이렇게 막 심사하시고 막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하신 건가요? 네. 사실 처음은 토론 대회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책이나 그런 거에 관련돼서 먼저 토론을 하고 그 중에서 우수 토론자로 이제 뽑힌 사람들끼리 나가서 정책을 이제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발표를 한 거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상을 받았었죠? 부천시 여성 청소년 이사회장상인가? 아무튼 어떤 상 받았는데 이사상 받았어요. 무슨 이사회장상인가? 네, 그래서 이름이 되게 길었어요. 이게 근데 상들이 여러 개가 단계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은 입상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입상을 당당히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제안했던 정책이 어떤 건지 좀 짧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이 중독 예방 같은 그 문제들이 사실 학교에서 만약 누군가가 한다면 아마 상담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학교 교사들이 하게 될 텐데 사실 이 중독 같은 문제는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약간 상담 선생님들의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상담 선생님이 혼자서 커버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자체나 아니면 사회면에서 좀 더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매뉴얼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관련된 정책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채택이 돼서 개발이 된다고 합니까? 아니면 일단은 그냥 받아들여지기만 했습니까? 근데 저희가 실제로 민규 선생님이 얘기한 그거랑 제안을 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다 수렴은 안 됐고 네. 일부만 수렴이 됐는데 네. 이제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좀 예를 들어서 약간 그 상담 교사라던가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런 청소년, 아동 청소년 중독과 관련된 상담사를 별도로 이렇게 기구를 만든다던가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한다던가 예산이 필요한 일이네요. 네, 그런 네. 예산이 좀 필요한 것들은 좀 당장은 어렵다. 그렇죠. 네, 라고 답변을 받아서 그거는 당장은 실현은 어려운데 저희가 얘기했던 그 안에서 교육을 좀 강화를 한다던가 그리고 지자체라든가 교육청 차원에서
라던가 뭐 아동 청소년 중독을 예방을 하는 플랫폼 같은 거를 좀 강화를 해서 그런 홍보 활동을 뭐 한다던가 약간 이런 것들은 좀 수렴이 됐어요. 네. 그래서 좀 올해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그거는 좀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야, 그러면 그게 진행이 되는 것을 이제 올해 2026년도에 쭉 지켜보시면서 그게 진짜 현장에 딱 적용이 되는 것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내가 뭔가 했다. 그런 효능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전민규 학생은 그런 정책 제안을 하셨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은별 학생은 뭐 있나요? 아,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작년에 7월 달인가 이제 여름방학 시즌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탱자탱자 놀고 있었는데 은빈 선생님이 연락이 오셔서 KB 그룹에서 하는 전국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 나가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은빈 쌤이랑 열심히 지원서도 줬고 지원서 합격을 해서 면접도 보고 면접도 합격을 해서 은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홍제동에 있는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 가서 1박 2일로 선생님이랑 둘이서 다른 수상자들도 뵙고 사례 공유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정말 조식이 맛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이제 본 시상식이 있었거든요. 너무 떨리더라고요. 네, 저랑 은빈 쌤이랑 10년을 이제 거의 가까이 봤어요. 아, 되게 그래요? 오래 봤는데 시상식 때 올라갔는데 담당 선생님이나 추천 교사분이 올라가셔서 꽃다발을 주셨거든요. 네. 선생님이 전날에 저를 위해서 꽃을 직접 이렇게 하시고 꽃꽂이를 하셨어요? 직접? 꽃다발 네, 직접 만드시고 편지도 이렇게 푸셔주는데 세상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울컥했지만 울었어야지. 부끄러워서 울음을 좀 참고 아, 그러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쌤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야, 자, 그 정말 대단한 상인데 그 은상은 이제 받으면은 네. 뭐가 좋습니까? 개개인한테 이제. 일단 장학금 200만 원이 들어오고요. 아 물론 회원들과 이렇게 잘 나눠 나눴지만은 네. 그리고요. 그리고 추천 교사 선생님한테 그 패도 오고요. 오. 개개인마다 은메달이랑 네. 상장이 옵니다. 아, 그럼 아까 우리 그 전민규 학생이 했던 정책 제안보다 조금 더 개인한테 되게 더 좋게 들려요. 아, 맞아. 저는 어쨌든 이제 여기 선생님도 커리어에 쓰실 수 있겠지만 이력서에도 쓸 게 있고 그리고 이게 역대 수상자들 모임을 해서 네. CDS였나 그게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초에 이번 주 주말에 7, 8일 날에 갑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럼 우리 방송 나가는 그때 나가시는 거네요? 그때 틀어주면 되겠다. 틀어주겠습니다. 제가. 틀어주면 오, 되겠다. 다른 그래요? 친구들한테. 많은 친구들한테 이웃집 라디오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인천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심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의 마약 블로킹 특공대 마블 특공대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은빈 목지사님의 어떤 그런 전폭적인 지지 아래 우리 대학생 선생님, 그 전민규 학생과 김은별 학생 같은 이제 고등학교 학생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서 정말 자발적으로 마약 유 혹은 중독 예방을 위한 활동들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 친구들이 또 성장하는 게 보이잖아요. 복지사님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렇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 대견스럽고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여기 지금 저희가 라디오 방송 출연하고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 올 거라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네. 그냥 애들끼리 정말 얘기하다가 그냥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일회성 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한번 재밌게 또 인식 개선 차원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했는데 다들 너무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또 캠페인 참여하신 분들도 되게 관심 가져주면서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하게 되고 3번 하고 4번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고 또 계속 정책 제안이라던가 다양한 자리에 저희가 또 초대도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들한테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 이 활동이 물론 뭐 평생 동안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결국에는 또 물려주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뭐 의지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약간 이 지금 마블 특공대 활동이 그러면 계속 이어지려면 관심 있어하는
학생들한테 함께 하자라든지 뭐 그런 제안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제안들은 그럼 언제쯤 하시고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 이제 같이 뭐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활동 참여하는 아이들 중에 관심 있는 친구를 좀 뭔가 섭외를 한다던가, 그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뭔가 컨텐츠 제작 같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지역의 좀 인플루언서 청소년이나 네. 유튜버 뭐 청소년이나 좀 그런 특기를 가진 친구들을 이런 쪽으로 한번 같이 해보는 쪽으로 한번 섭외를 한다던가 네. 또 그러면 이 친구들도 뭔가 활동의 기회의 장이 또 열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또 새로운 회원들을 모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친구들 모집할 때는 그냥 뭐 심포니 TV에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홈페이지 같은 데에서 뭐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심포니 TV를 구독하시거나 아니면 신곡동 종합사회복지관 네. 홈페이지나 신곡동- 페이스북, SNS 네, 그런 곳들을 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호기심이나 고민 때문에 중독에 빠졌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어떤 조언을 건넬 수 있겠습니까? 도언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흔히 말해서 담배 피지 마, 술 마시지 마 이런 말은 엄마가 해도 안 듣는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너무 이게 자기가 고쳐주겠다 아니면 구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주변 어른들에게 이제 알릴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나는 너가 걱정된다 이 식으로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문가나 아니면 주변 어른들에게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똑 부러지는 우리 전민규 학생의 이야기였고요. 옆에서 막 굉장히 불안한 눈빛을 보이고 있는 김은별 학생. 네, 괜찮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길게는 아니지만 약물 중독이 사실 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오. 좀 우울하거나 할 때 그냥 수면제 같은 그런 걸 한 번에 좀 많이 복용한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저에게 일단 경험을 들려주고 이렇게 해봤는데 조금은 괜찮더라. 강요는 아니지만 너의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병원이나 그런 곳을 가보는 건 어때? 라고 말을 해주는 편입니다. 나의 그 경험에 빗대어서 네. 네, 얘기를 해준다. 네. 그리고 복지사님은 뭐 너무 선생님 같은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저는 마블 특공 때 참여 한번 해보라고 그냥 해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이렇게 네. 참여하다 보면 이게 그쵸. 어째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쵸, 자연스럽게 그쵸.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진짜 복지사 선생님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요. 이제 벌써 마지막으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한 곡을 추천을 받고 있어요. 자, 어떤 분의 추천을 받으면 좋을까요? 네. 우리 은별 학생 어떤 걸 추천하시겠습니까? 백예린의 지켜줄게 추천드립니다. 이유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사가 한글 가사만 있고 되게 약간 뭔가 도시에서 너만을 지켜주고 싶다라는 의미가 강한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청소년들을 지키려고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예린의 지켜줄게. 자, 이 노래 가사를 한번 여러분 집중을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곡을 끝으로 여러분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폴라로이드 사진이 소중한 이유는 필름지의 형상이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의 꿈도 그렇게 느리게 선명해지기에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웃집 라디오 오늘 여기까지고요. 백예린의 지켜줄게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